안녕하세요. 제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대주짜리를 분해해서 이게 이제 포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보여드린다는 게 깜막 잊고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자, 앞에 있는 난초는 1월합니다. 두화소심, 우리나라 아주 대표 그 품종이죠. 참 잘생겼죠. 우리 누가 뭐라해도 두화소심은 아주 대표할 만한 그런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인데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대주도 되고 또 이걸 나눠놨어야 되는 미리 안 나눠놔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배양을 목적으로 제가 분해를 해놨고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로 나눴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네 촉은 요 앞에 보이는 이 난초는 이제 내년도 전시를 목적으로 그 중에 예쁜 쪽 단계별로 성장한 모습이 보기가 좋고 잎도 어느 각도로 봐도 이 일월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난초 이제 내촉을 분주를 해서 감상용 분으로 옮기는 과정이고, 요 밑에 있는 난초는 이제 그냥 배양분 플라스틱 분으로 들어갈 그런 난초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증식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 출품작도 만들고, 요거는 이제 꽃은 이제 다 심으면 이제 딸 거고요. 자, 이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뭔 생각을 했나 벌써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나눌 때도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눈 부분이 표가 나는데요. 이게 좀 무리하게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요 난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도 밑다른 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? 네, 이런 부분은 요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. 또 밑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양 옆에로 그 다음 눈이 있어요. 이제 그렇게 그 중에 하나를 본인이 결정해서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딴 자욱은 톱신 페스트를 발라서 이렇게 굳히고요. 자, 이런 형태로 해서 전진촉도 따지는 것도 있고 보면은 이렇게 백촉도 따진 게 있는데, 보통 이 다른 난초에 비해서 뿌리가 많지가 않죠. 1호라는 제가 볼 때는 세 가닥 정도면은 충분했거든요. 지금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쪽을 조금 늘려서 붙여서 땄어요. 이거는 그 전에 있는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게 요 뿌리가 저쪽으로 영향을 줍니다. 이 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땄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상하게 뿌리가 굉장히 많죠. 한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쪽에 나오다가 생장을 멈췄던 게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난초는 이쪽에서 또 신화가 이쪽에서 또 신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심으면 되고요. 자, 먼저 이제 이 앞에 난초를 심어야 되는데, 자, 이거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실까요?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, 자, 우측으로 약간 밀었죠. 예, 그러면은 다음 신화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. 그러면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이 균형이 예측이 되죠. 미리 내년도에는 여기서 한쪽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구나,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한쪽으로 살짝 밀으면, 이건 내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 쪽이 이보다 더 크게 나올 겁니다. 이 뿌리에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이 잎보다는 이쪽이 더 크게 나옵니다. 그러면은 내년에는 꽃도 여기서 이 뒤에서 하나 달 거고요. 여기서 두 개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세 대가 나올 수 있겠죠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1호라를 꽃을 핀 거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 난과생활 책자에 보니까 제 이름이 붙었었나 모르겠는데요. 그게 굉장히 이뻤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책자에 실은 걸 봤는데요. 자, 요런 거를 생각해서 심으시면 그렇게 그 나름 예쁘게 모양도 갖추고, 제가 조형미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조형미가 참 중요하더라.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. 제 전공이 이제 미술교육학과니까 미술교육학과 내에서도 물론 이제 뭐 조소, 한국화, 뭐 공예 여러 파트를 배우지만 주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.
저는 이제 그 중에 서양화인데요. 서양화는 뭐라 그럴까요? 회화감, 그 다음에 조형미,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적 그 균형, 뭐 구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다 보니까 역시 식물을 보더라도 균형감이 있다. 그 다음에 어떤 구도도 잘 형성이 돼 있다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눈도 훨씬 낫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또는 아주 고수분들은 자기만의 그 스타일도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상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보면은 자주 하시는 분들이 하시죠. 거기에 아주 그 혼신을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런가 하면은 초보나 중급 되시는 분도 큰 상을 딱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는 본인이 아주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예술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거나 그거를 배우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워낙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까먹고요. 다 분해한 다음에 일단 이만큼 지금 난석이 들어갔어요. 중자가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버뜩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다시 영상을 돌리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이제 제가 중자, 저는 중자만 쓴다고 그랬죠. 아래 대자를 안 쓰고요. 중자가 3분의 1 정도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자. 소자가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죠. 어느 정도 특히 이제 그 아래에 들어가는 그 굵은 난석은요, 뿌리가 많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 화분을 좀 두드려서 채워줘야 됩니다. 거기가 너무 공간이 비면 이게 희한하게요, 난석과 난석 공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빌 때 곰팡이 발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그거를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아주 궁금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랬더니 그 이유도 이해가 갈 정도로, 이제 우리 공기 중에 그 곰팡이 밀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적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걸 이해를 했었고요. 이거를 소자를 벌브 1cm나 벌브 가까이, 어떤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소자를 벌브 가까이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떤 때냐면, 이게 보이시나요? 네. 자, 앞에 여기는 지금 이걸 보시면 전진 쪽에 뿌리가 밑으로 꽉 차게 나 있죠. 이런 경우는 밑달지 않습니다. 이런 때는 여기를 굳이 여기까지 채울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. 뿌리가 비어 있고 그 밑에 신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10중 8구 밑답니다. 그런 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. 다음에 수고를 훨씬 더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더 훨씬 유리하니까 때로는 그런 거를 좀 봐주시면 훨씬 더 이 난초 자라는데도 그렇고 본인이 배양자가 에라닌이 원하는 쪽으로 성장도 잘 하게 되겠죠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소자를 채운 다음에 이제 화장토를 올려야 되겠죠. 자, 화장토를 완전히 다 덮기 전에 요쯤에서, 자, 우리 그 마캄프 K라고 잘 아실 겁니다. 고형으로 된 화학 비료죠. 서서히 이게 한 번에 확 녹아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
오랜 시간 동안 그게 녹아서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그러면은 지금 벌브 높이하고 거의 요 정도 맞지 않습니까? 요 정도에서 이거는 이제 네 촉이니까 좀 개수를 더 올려도 됩니다. 보통 저는 이제 10개 전후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 정도면은 그보다 더 올려도 되겠죠. 자, 대략 한 둘, 넷, 여섯, 여덟, 한 5개 되겠네요. 이런 정도 딱 올리면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다시 화장토를 덮으시면 끝나는 겁니다, 이제. 자, 그 다음에 정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. 그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분갈이 특히요. 이 감상용분은 낙소분인데 여러분들 그 켜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릅니다, 이게. 예. 그리고 처음에 새 난석을 갖다가 썼을 때 더 빨리 마르죠. 그래서 정향을 반드시 하루에 유래 정도 물을 흠뻑 주는 거를 10여일 가까이 해줘야 봄에는 특히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 예,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를 하는데 일반 관리할 적에도요. 우리 플라스틱 배양분으로만 있다면 거기에 이 낙소분들은 중간에 한번 더 주셔야 돼요.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. 분갈이 할 때는 이 뿌리에 여기 뿌리에 그 미세한 그 근모가 있어요. 이 근모가 지금 여기 보면 난서 이렇게 붙들고 있죠. 자,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붙들고 있을 때 그 역할과 떨어졌을 때 역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.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제 이미 떨어진 건 붙지는 않아요. 이제 다시 붙지는 않는데 물론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. 그 아주 2년 된 뿌리는 다시 근무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처음에 한번 내면 대부분 안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씨나가 나와서 그 뿌리를 내리면은 전부 이제 근무를 내서 그 난석을 붙들고 있겠죠, 식재를. 그때 비로소 이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다 보면 제일 뒤에 쪽 노화된 뒤에 쪽 뿌리를 보시면 말라 죽는 뿌리들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흔히들 이제 병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건 병이 아니라 역할을 하다 더 이상 못하니까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1호라를 제가 분갈이를 그 밑다른 거 그리고 산채품 이런 순서대로 쭉 보여드렸는데요. 특이한 부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이제 화장토의 중요성을 나중에 이제 그건 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오늘은 1호라 대주를 분해해서 그 다음에 전시 나갈 걸 내년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미리 한쪽으로 살짝 밀어 가지고 다음 초까지 예상해서 그 다음에 꽃대가 몇 대 나올 걸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. 물론 100% 그렇게는 안 돼요. 그런데 노력한 만큼 많은 비중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난초는 내년도 전시 출품을 위한 미리 준비된 작업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꽃은 따야 되겠죠. 자, 꽃은 어느 정도 바짝 붙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피지도 못하고 따게 됐네요. 그죠? 그래야 이제 내년에, 예. 자, 이거는 안 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 되면 바로 스스로 거기를 자기가 죽입니다. 그 부분을 죽여서, 막더라고요. 그런 정도의 자정 능력은, 이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. 난과 식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흠뻑 물을 주고, 다시 10일 동안 정향을 한 다음에 일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균형이 맞나 모르겠네요.